섹션 3의 조건부 확률 문제 봅시다. 앞에 섹션 1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요. 섹션 1에서도 수학적 확률에서 상당히 기본 개념에서 중요한 게 표본 집단에 관한 조건이었지. 그치?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왜 그런 조건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런 이제 그 사건의 근본적인 어떤 사건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게 이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은요, 계산 문제로 출제되어지는데 증명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야. 알겠지? 주로. 계산 문제인데 출제가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식 자체도 까다롭고.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요령이라고 해도 좋아요. 요령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걸 다루는 요령만 제대로 알면은 수능 문제에서부터 우리 논술 문제까지도 상당히 하나의 정형화된 이제 문제로 이건 볼 수 있어. 한번 잘 보세요. 응? 정말 단순한 요령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1만 정의 이 고대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제야.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염주 문제에 냈었죠. 그치? 그 염주 문제하고 같이 나왔던 문제예요. 염주 문제가 1번 문제고 요게 소문항 2번이야. 어느 제약회사에서 1만 정의 알약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한 정의 알약이 모조 알약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하였다. 알약이 진품인가 모조품인가를 구별하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진품 알약은 90%의 확률로 기계를 썼다고 하자. 검사 장치를. 이 기계는 진품 알약을 90%의 확률로 진품으로 판정하고 10%의 확률로 모조품으로 판정한다. 또한 모조품 알약은 90%의 확률로 진품, 10%의 확률로 모조품으로 정확하게 판정하고 모조품을 진품으로 오판할 확률은 10% 정도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아까 전에 1만 정의 알약 속에 하나가 모조품이 있었다고 그랬지, 실제로는. 그치? 그 조건 하에서 임의의 알약 한 정을 뽑은 거야. 이제 진짜로 검사한 거야. 기계 테스트는 앞에서 성능 테스트는 이걸로 한 거고. 임의 알약 한 정을 검사한 결과 모조품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아까 전에 일요일날 서점 가서 미팅하는 미적분학 책 사러 가서 미친 경우하고 이건 더 미친 경우죠. 만정 중에서 모조품 알약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 뽑았더니 그게 첫 번째로 모조품이 딱 뜬 거야, 그냥. 기계 괜히 샀어. 그냥 점쟁이를 고용한. 이때 그 알약이 실제로 모조품일 확률이 90%다. 라고 철수가 주장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그치? 또 철수니까. 자, 이 결과가 실제로 하나 딱 넣었더니 모조품이라 딱 떴더라. 기계의 성능을 고려할 때, 이거는 90%로 모조품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자, 이러한 판단의 과정과 결과가 과연 옳은가?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올바른 결과는 무엇인가? 설명해라. 이런 종류의 문제는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경우의 수.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별하기 전에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뭔가 하나 있었어. 사건의 기호화. 사건을 기호화해 놓고 그 다음에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조건부 확률들은 하나의 사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하에서 또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들의 상호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말로 설명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말 너무 길어져. 거의 소설이 돼버려, 잘못하면.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다 기호화부터 정리하세요. 얘는 나타나는,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 이거? 2종류야, 4종류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종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네 종류지. 두 종류야, 네 종류야? 그래도 두 종류야? 어? 날 못 믿는 거야? 야, 우리 사이에 너무 신뢰가 없지 않냐? 어? 사건들은 네 종류입니다. 알약이 실제로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사건. 그 다음에 그쵸, 기계가 진품으로 판정하는가는 알약의 진가의 여부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는 독립된 사건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검사 장치에서 진품으로 판정하는 사건과 모조품으로 판정하는 사건. 총 몇 개의 사건? 큰 종류로는 두 종류고 세부적으로 진가를 나누어서 총 4개의 사건의 기호화가 필요하게 돼요. 물론 그룹화해서 진품이 실제로 알약이 진품인가 가품인가에 대한 기호와 그걸 하나의 통일된 기호로 묶어서 그 다음에 판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진품으로 판정하는가 모조품으로 판정하는가에 대해서 그치? 또 통일된 기호를 갖다 하나 사용해. 따로따로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확률적 정보를 준 거를 그 사건에다가 식으로, 값으로 일단 정리해 놓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것부터 하세요. 요령이야. 알겠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원리라기보다는 이론적인 거는 좀 뒤에서 얘기할 테니까. 자, 먼저 진품 알약을 만정이지. 실제로 만정이 있는 거야. 어떤 알약이 실제로 진품일 확률은 어떻게 되게 돼? 그런 사건을 우리 A라고 기호하자 이 뜻이야. 그리고 이 사건 A에 속할 확률은 얼마다? 어떤 알약 하나를 뽑았었을 때 그 알약이 실제로 진품일 확률은 10,000개 중에 9,999개지. 그치? 확률적 정보를 같이 정리해 놓는 거야. 그냥 PA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로 써놨지만 기호부터 하기 위해서. 자, 모조품 알약을 뽑는 경우를 우리 사건 B라고 하자. 혹은 A의 여사건이라도 뭐 상관은 없어. 알겠지? 어떤 알약이 모조품일 경우 이걸 우리 B라고 할 때 PB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그치, 1만 분의 하나가 되겠지. 실제의 문제의 상황 조건을 갖다가 일단은 확률적 정보와 기호부터 정리해 놓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의 여하튼지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나타낼 테니까. 그래 안 그래? 자, 이제 판정에 대해서 진품으로 판정하는 경우를 우리 T라고 하자. 라지 T라고.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그치? 진품을 갖다가 넣어서 판정하느냐 모조품을 넣어서 판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뒤에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다른 값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모조품으로 판정하는 사건. 보통 이제 판정에 대한 것들은 T나 F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알겠지? 자, 이제 조건에서 이 판정 기계가 해석한, 판단한 결과들을, 테스트 결과에 대한 해석들을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자. 뭐가 달라요, 이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기계를 테스트할 때는 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했어. 뭐라고 돼 있어요? 진품 알약을 넣었을 때 진품이라고 판정하는 확률. 무슨 확률이에요, 이거? 이 조건부 확률이죠? 이거 조건부 확률이에요. 진품 알약인 걸 이미 알고 뽑아낸 거야. 진품 알약인 상황에서 뭐 한 거야? 그쵸. 그것이 기계에서 진품으로 판정할 확률을 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치. 판정을 했을 때. 뭐라고 판정했을 때? 모조품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로 모조품일 확률.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알겠죠? 조건부 확률에서 뭐가 달라진 거야? 전제의 사건이 달라진 거야. 기계의 판정 확률 90%, 10% 여기에 나온 건 이미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 알약을 넣었을 때
그 기계 테스트를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모조품인지 진품인지를 넣어서 그것을 제대로 판정하는 확률을 본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모르는 상태에서 넣었는데 얘가 판정을 했단 말이야. 그게 실제로 진짜일까 가짜일까. 사건의 순서가 전혀 다르죠. 그럼 확률적인 뭐가 변하게 돼? 모집단이 변하게 되는 거야. 확률적 모집단이. 표본 공간과 n분의 r로 하게 되면 n이 변화한 거야. n 자체가. 모집단 n이. 전제의 조건이. 조건부 확률로는 분모에 해당하는 사건이 변한 거야. 실제로 계산해보자. 진품 알약을 진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각각의 이와 같은 조건부 확률로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진품 알약 A 사건의 전제 하에서 뭐가 벌어진다? 기계가 그쵸? 진품이라고 판단하는 것, 모조품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게 F예요. 알겠죠? T가 아니라 F. 오타요. F 바 A 이퀄 0.1, 10%라고 그랬으니까. 모조품 알약을 진품으로 판정하는 경우 P, T, B가 된 진품으로 판정하는 경우 모조품 알약을 넣는데 이런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내 사건 기호화를 한 거야. 알겠지? 조건 확률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말로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나이로 쓰는 거는. 여러 사건들이 엮이게 되면 지금처럼. 모조품 알약을 모조품으로 판정하는 거 P, F 바 B가 되겠지? 모조품 알약을 넣었더니 테스트 결과는. 그치? 모조품 알약을 넣었더니 모조품을 판정. 이 작업의 순서를 잘 보세요. 알겠죠? 우리가 해결하는 작업의 순서를. 자, 이게 이제 문제의 조건을 분석한 거예요, 여태까지.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그치. 모조품으로 판정했을 때 실제로 모조품일 확률. 요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문제는. 자, 90%로 착각한 거죠? 90% 착각한 거야. 이걸 뭐하고 착각했어요? 모조품을 넣었을 때, 모조품으로 판정했을 때 모조품일 확률과 모조품을 넣었을 때 모조품으로 판정할 확률을 착각한 거지. 그치? 모조품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로 모조품일 확률과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그것을 90%로 착각한 이유는 모조품을 넣었을 때 기계가 모조품으로 판정하는 확률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거 조건부 확률의 계산이죠. 그치? PF분의 P, B 곱 F. 교사건의 확률과의 비율. 교사건의 확률이 조건부 확률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전제의 사건이 전체 사건일 때. 1일 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교사건이 각각의 사건들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독립시행의 경우들이지. 그치? 계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어. 알겠지? 그러나 기본식은 여기서 같이 다 출발하는 거야. 자, 그러면 PF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분모는 P 곱 F 곱. 야, 모조품으로 판정하는 사건이지 이거. 일단 기계적으로 써놓고 나니까 모조품으로 판정하는 사건의 확률만 여기 쓰면 되겠구나. 모조품으로 판정하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어? 진품이고 모조품으로. 그치? 그 다음에 모조품일 때 모조품으로 판정하는 사건들이 합이 되겠지. 이때는 조건부 확률 써, 교사건 써. 이건 교사건 써야 돼. 알겠지? 왜냐면 사건의 집합, 사건 집합의 합집합에 의해서 이게 F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집합 관계로 봐야 돼. 이 내부의 것들은 전부 다. 알겠지? 집합 F로 나오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다? 이거. 전체에서. 이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 나올 때 벤 다이어그램 많이 쓰라고. 벤 다이어그램 얘기 많이 하죠. 그치? 자, A 사건, B 사건 이렇게 있다. 이거에 대해서 F, B로 이렇게 나눠진 거야, 다시.
어차피 전체 사건들은 이런 것들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건 분모의 PF죠? 그치? 그래서 PF. 전체에서, PF라는 거는 전체에서 F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에서 F의 비율은 전체에서 이것과 전체에서 이걸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해야 돼? AF의 교집합, BF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걸 계산하고 싶으면은 그거에 대한 사건 관계로 하지 마시고요. 집합 관계로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응? 사건의 종속성을 따지지 마시고. 종속 따지면 이런 종속성이라는 건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 같은 이런 거에. 그리고 왜 이 교집합으로 지금 다 바꿔놓느냐면 이 교집합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 테스트 결과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것의 정보로부터 우리는 PB분의 PA 곱 B를 얻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PB 바 A야 지금. 근데 PB 바 A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PB 바 A는 PA분의 PA 곱 B로 되어 있지. 자, 잘못된 이 문제에서는 잘못된 판단이긴 하지만 이것에 관한 정보를 버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쓸모있는 게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그치.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A고 B에 대한 정보를 이 잘못되어 판단에 썼던 정보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야. 이것에 관한 값이 아까 전에 뭐 0.9 이런 식으로 이미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PB분의 PB에다 0.9 곱해주면 이거 나오는 거지. 그치? 그걸 여기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진품이냐 모조품이냐는 이미 우리가 확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락 하나를 뽑았을 때 진품일 확률 얼마? 10,000분의 9,999. 모조품일 확률 얼마? 10,000분의 1.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다 교사권에 가는 걸로 바꿔놓는 거야. 교사권으로 바꿔놓은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조건부 확률의 순서가 바뀐 정보를 여기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 바 F지만 F 바 B로부터 거기에 P, B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조품일 확률 어떤 알약 하나를 뽑았었을 때 그치? 그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알고 있는 정보의 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앞에 사건들에 대한 기호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거 가지고 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정보들로부터 어떻게 그걸 이용해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대입이죠. 기존에 알고 있던 값들에 대한 대입이야. 이 식에다가. 자, 조건부 확률에 대한 변환에 대해서 알겠지? 전제 조건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기후화가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편하게 만들어 주는지 왜 그걸 강조하는지 유령으로서 그걸 조금 기억해 주시고 조건부 확률과 교사권에 대한 이런 상호 관계들에 관한 것들 처리하는 것 뭐 수능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1112분의 1 정도 약. 근데 이거 이 정도 확률을 갖다가 이 사기꾼 철수 놈은 뭐라 그랬어 이거? 90%라고 했지? 모조품이 한 10,000개 중에서 하나 딱 보고 딱 먹는데 모조품 딱 떴다. 이게 모조품이다. 90%다. (100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인데 0.001도 안 되는 확률을 갖다가 0.9의 확률로 뻥튀기한 거지.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죠. 철수는 뭐 한 거야? 철수는 그 제약회사의 테스트 기계를 팔아먹은 회사의 첩자입니다. 확률을 높여서 기계 팔라고. 분명히 리베이트 받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 이런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런 모집단에 대한 설정 있잖아. 전제 조건 설정.
이런 것들에다가 문제 초점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산하고 보면. 그리고 이런 기계적인 시계 변형. 예전에 서울대 논술 문제에서 나왔어. 지금의 심층 면접이 아니라 논술 문제 볼 때. 항상 전제의 사건이 무엇인지 확률 다룰 때는 아까 전에 근원 사건에서도 확률적 수학적 조건에서도 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하나의 조건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중요했잖아. 그치? 모집단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확률적 전제들은 결과물들은 상당히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전제의 조건이나 모집단이 어떠한지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돼. 문제의 조건에서. 그것을 식으로 변형하고 할 때에도. 알겠지? 자, 이 섹션 3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예제 연습 문제들이 지금 2개가 있을 거예요. 그치? 연습 예제 1과 연습 예제 논제 1과 논제 2를 됐나? 아니지? 연습 예제가 있는데 연습 예제에서 논제 1번 있죠?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에 논제 1번은 요건 기본 문제야.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 계산 문제. 알겠지? 그 다음에 논제 2번은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는 꽤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그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1번 문제는 계산 문제로 그냥 한번 꼭 해보시고요. 2번 문제는 그 뭐 조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나중에 해설지를 보내드리면 그 해설지에서 풀이 과정들만 한번 보세요. 풀이 과정 보다가 뭐 조금 화가 나더라도 알겠지? 풀이 과정 보고서 한번 요 문제 요 따위로 생겼구나. 그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국민대에서 나온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문제가 논제 2번이 어떤 산에서 실종자들이 생겼어. 그래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들어갔는데 지역을 나눈 거야. 3개의 지역으로. 그 첫날 뭐 각각의 지역에 최초에 각각의 지역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은 3분의 1로 동일하다. 최초에는. 근데 첫날 A 지역을 뒤졌어요. 근데 실종자가 보이지 않았어. 자, 사건의 전제의 조건이 변했지, 지금. 최초에는 무작위적인 조건에서 두 번째는 A를 뒤진 상황으로 조건부 확률의 상황으로 변한 거야. 자, 그 다음 날 당연히 구조대장이라고 한다면 A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을 뒤지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안 그래? 근데 실제로 그럴까 안 그럴까? 간혹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아니 A 지역을 뒤져서 못 봤는데 B 지역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B 지역에 가서 뒤졌다가 거기에도 없으면 A 지역에서 놓치고 못 본 데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A 지역을 더 자세히 뒤져서 찾는다면 이미 앞에서 한번 뒤졌었기 때문에 발견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철수가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네.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라. 그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방식, 마찬가지로 이런 교사권 확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옮겨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계산은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제 구조가 조건이 이제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진 조건이라 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 알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서 또 기호화를 써주고서 있는데 문제 써준 기호화가 좀 복잡해요. 뭐 베타 A니 베타 B니 베타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문제는 살펴보시고요. 자, 대략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은 12시 10분까지 조금 잡을게요. 지금 뭐 빨리 벌써 갔나? 자네 뭐 빨리 가야 된다며? 하고 가려고? 더 늦게 끝낼 건데?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섹션 1에 연습 예제 2번 있죠? 그거를 지금 답안 작성을 연습해 주십시오. 풀어보시고 답안을 쓰시는데